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은 주로 학생들과 노인들. 평일 한낮이나 방학이 돌아오면 승객들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하우이선이 있는 데는 어디냐? 하우이선 많은 데가 어디요? 호박다리가 갔어요. 애기 난 사람. 애기 난 사람 호박이 좋다니까 호박 갖다 맡기고 왔다고. 콩나물 하나 살래도 여기 청양까지 오셔야 돼요. 그렇죠. 병원이 원길이 다 병원에 왔다가. 병원에 왔다가. 나는 병원 다 없죠. 저 이화자 형사자 그런 데 여보 콩나물 파는 데 왔으니까 여기 청양 와서 사야 여가 콩나물 하나 살래도. 그렇지 여가 사야지. 다 사갖고 야지. 죽게는 니가. 요거 하나 사러 오셨어요? 아, 청양고추 하면 유명하잖아요. 청왕고추. 예, 커요. 내래 청양고추 같은데 크더라고. 이거 하나 사러 오신 거예요? 온제지 하나 사가라고. 분리집을 왔다가 그냥 사갖고 하는 거지 뭐. 어느 마을 사세요? 제일 끝음지요. 어디? 2차 가는데 종점 형살리. 형살리. 예. 근데 아침에 일찍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에도 갔다 오고 회관서 지져 먹는다고 두부 사오라고 해서 두부 사갖고 가는 겨. 아, 두부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저기 두부를 직접 사러 가시세요? 아이 나온 이미 사갖고 가는 거지 사오라고 해서. 막내 시키지. 내가 막내요. 장날이 돌아오면 시끌벅적 경로당이 되기도 하는 청양 시내버스. 시골 노인 전용 버스나 다름없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터미널 대합실은 문을 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벌써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 무슨 짐이 이리 많을까요? 네? 할머니가 장이 가시는 건데 꼭두 새벽부터 나오시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전에 장이 가는 거 이런 거 찍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 할머니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할머니는 시장 장이만 다니시고 약 줘가지고. 네. 그럼 할머니 그러고 많이 다니시겠네요? 그럼요. 예. 네. 아이 할머니 저 큰 고객이에요. 시래기 저기도 나오고 막 연기 좋아요. 얼마나 영지를 어떻게 이렇게 큰 걸 키우셨어요? 연기 키운 게 아니라 연기 이거 다른 사람이 사와 신만이들이 따오는 거예요. 따오는 거 내가 사서 팔어 시장에 아, 신만이들이 사오는 거예요? 네, 따오는 거예요. 따오는 거 이게 따오는 거 아이고. 78이요 78 내일 모레가 8이요 78. 78인 그리고 저기 아들 같겠네. 그럼요. 아들 네, 아들이죠. 예, 이렇게 늘 만나시면서 맨날 이렇게 실어주고 올려주고 맨날 올려주고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다 기사님 하니까. 덕분이 내가 노인네가 이러고 다니지 그런 아, 거 어디 사시는데요? 사시는 거? 남양에서 살아요. 청양군 남양면. 그 할머니하고 그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 30년 됐어요. 제가 한 30년 일했거든요 여기에서요. 30년이라고. 네, 그래, 내가 이거 할머니가 장사하는 중에는 한 30년 되고 네. 집에서 가게 본 지는 한 40년 되고 그래. 네. 시집 와서부터 몇 아침 해까지 장사 아침에 장에 가실 때는 아침에 장에 갈 때는 꼭 저희들이 만나봬요. 아들 할머니. 같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들 같아 그래서 이렇게 큰 보따리들 다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올려주고 도와주고 내려주고 그러잖아 그럼 안 되는데요. 꼭두 새벽부터 청양 주변에 이장 저장 떠돌아다니는 약초 파는 할머니. 할머니에게 시내버스는 짐차나 다름없습니다. 손님들 짐까지 챙겨주는 마음씨 좋은 버스 기사는 어머니 같은 장군 할머니 한 분을 태우고 먼 길을 나섭니다. 버스 기사들처럼 이른 새벽부터 손바쁘게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양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청양교통 영업부장 정동명 씨.
간단하게 주변 청소를 마치면 어제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요금함을 개봉합니다. 한 대가 얼마나 하루에 벌어요? 지금 요즘 한 19만 원, 19만 원, 18만 원 벌어요. 한 대가 18만 원, 19만 원. 원래 얼마 정도 벌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통량조사라든지 행정관할 같은 부분에 따라서 보면은 38만 원에 40만 원 벌어야 돼요. 한 40만 원은 벌어야 네. 이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대가 18만 원이면은 절반도 못 버네요? 그렇죠. 절반도 못 버는 편이죠. 그러면 연간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할관청에서 네. 적자 노선 되는 부분을 충당해줘요. 좀. 관에서? 예. 적자 노선, 벽지 노선, 그거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시내버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대표이사 급료도 절반으로 삭감했고, 대표이사 급료도 삭감하고. 예, 임직원들 전부 다 급료를 50%씩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월급을 깎았어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차를 어차피 승객이 없으니까 차를 소형화 시켜갖고 조그만 차로 운행을 해보자 해갖고서 절감된 것이 약 한 1년 동안에 차 2대 해보니까 2대 우리가 2호차, 11호차, 6호차 3대를 먼저 빼왔었는데 한 1억 정도 감소되더라고요. 기름값으로만. 아, 많이 줄었네요. 네. 연간 한 기름값만 해도 차 대당 한 3천만 원꼴은 마이너스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차 가격도 지금 우리 중형버스가 여기서 크다는 차도 중형버스가 8,500만 원이에요. 차값이. 근데 미니버스는 5,200만 원밖에 안 해요. 특히 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지금 시골 사람들도 참 야간 편이지. 야가갖고 주문들 대사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 동네도 찾아달라고 하면 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옛날 관선 쪽에는 그냥 노선도 이렇게 돈 버는 노선, 수입 노선만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방자치 되면서 시장금수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긴 가되 적자폭은 당신들이 왜 꼴려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31개 노선에 17대의 크고 작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청양교통. 요금함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버스 이용객들. 치솟는 연료비며 버스 유지비에 30여 명의 직원들 월급을 지불하면 늘 적자라고 합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금으로 메꿔가며 운영하고 있다 보니 영업부장이 요금함을 정리하는 격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곳곳에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좁은 시골길을 만나게 되고 예전과는 달리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 소형 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양 5일장이 서는 날. 평소와는 달리 읍내로 나가는 손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디 손 가지고 어디 가세요? 타다가니 요 만들라고요. 손 타러 가세요? 예. 아, 어디 청양 어디에 손 타러? 차보 앞이 떡방앗간 거기 있어. 아, 손 타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떡방앗간이고 요로 올라가면 있어 거기. 손 타서 뭐 하시게? 손자들 요 해주려고. 아, 손자들 요해 주려고? 예. 이 버스는 자주 이용하세요? 아이 날마다 타고 다니죠. 손 타는데
딴 데는 별로 없던데. 없죠. 여기도 훔친다고요. 노인네들 네? 부천 타고 훔친디야. 아, 누가 속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네들이 바깥 노인네가 아프다고 한다고 훔친다고. 큰일 났네. 빨리 타야지. 아니요, 오늘 안 훔쳐. 아니, 사진이다. 여기 할머니들 탄 사람 아픈 것 좀 다 찍어다가 저기 갖다 다 냅둬. 안 아프게 좀. 예. 아픈 거 죽겠어죠. 어디 아파요? 잇몸뚱이가 다 번져. 갈라고 준비는 하고 다 아파 죽겠어. 아, 근데 어디가 아파서 가는 거예요? 나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 목 디스크 걸려서 고상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찍어가지고 당도 있고 우리가 찍어서 다 날려 보낼 테니까 가져가지고. 가시다가 저 낙동강에다 훌륭 버리고 가셔. 금강에다 버리려는. 금강에다 버리고. 예. 아차 우리 낙동강 갈 거기는 못 가. 여기는 어디가? 나는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리고 예? 배 아파. 배 지금도 배도 아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갖다 내버릴게요, 우리가. 그리고 아이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워. 안 잊어버리지. 다리도 아프지, 여기 머리도 아프지, 눈도 아프지, 다 아파요. 예. 우리가 예. 금강물에 다 갖다 사진 찍어서 내버릴게요. 그래요. 좀 내보내시오. 예, 고마워시오. 얼마나 좋고.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 여기 아직은 시골이라 인정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기사님들 조금 실수해도 그냥 친아들 마냥 해 주시니까 고맙죠. 시골 버스 안이 할머니 신혼 때 이부자리 목화솜만큼이나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60년 된 이불솜을 다듬어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청양장에 나섭니다. 그 흔한 낡은 간판 하나 보이지 않는 솜틀집.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솜틀집입니다. 30년 전 임용순 할아버지가 논 한섬지기 값을 주고 솜 타는 기계를 구입해 시작한 솜틀집. 솜틀집에 맡겨지는 이부자리 대부분은 시골 할머니들의 정성이 들어간 목화솜입니다. 오랫동안 장롱에서 숨죽은 이부자리들이 솜 타는 기계를 거쳐 나오게 되면 솜틀집 안주인의 야무진 바느질 솜씨를 거쳐 뽀송뽀송한 새 이불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뽀송뽀송한 이불이 나오기까지의 작업이 만만치 않아 젊은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은 한 30년 됐어요. 예. 지금 내가 나이가 84인데 이제 다섯 나이요.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는데 할 사람이 없이요 또. 이것을 여기 시민들은 다 없애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하는데 탑승이나 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 그게 아쉬워요. 딸려오고서 이제 아들네, 며느리네, 딸네 옛날에는 이제 춥다고 두껍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꼬매서 다 주지요. 그래 지금 우리 식구가 꼬매는데 팔 다쳐서 이것도 지금 못 꼬매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를 무려 이것도 지금 부여서 왔어요. 부여서. 네. 많이 못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시간을 오래 그때 묻어지. 이제 말하자면 한나절 이러고 말지. 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한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지내지만 목화솜으로 겨울을 보냈던 예전에는 목화 농사 짓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 무렵 이곳에서도 목화씨를 뽑아내는 기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목화씨 뽑아내는 기계 또한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습니다. 솜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신혼여행 그때
탄 소음인데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시 이 소음을 우리가 태우려고 했더니 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타서 자기 아들 며느리가 쓴다고 해서 타러 온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가 저 시집올 때 해갖고 입을 소음인데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무거워서 못 떠는 게 태우려고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왜 태우냐고 지가 입을에 덮는다고 해서 아주 이뻐가지고 내가 해서 주려고 지금 누가 시험에도 없던 거 덮으려고 하는 놈이 어딨어 대들이지. 그래서 소음 타러 와서 입을에 주려고 서울서 사는데 대전 참 진짜 어디야 뭐지 그게? 수지사까지 왔더라니까. 이제 이게 알고 오는 건 아니야. 연결돼서 마음대 가면 있더라고. 예. 그 숨 타는 데가 전혀 없으니까 없지요. 대천 도대체 이 어디. 숨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부여 그런 데서 다 와 여기. 안 오는 데 없이요. 어디서 저걸 얻어가지고 또 이런 데야. 팔목을 다쳐 솜잎을 바느질에 손을 놓고 있는 솜틀집 할머니. 할아버지마저 솜 타는 일에서 손을 놓게 되면 청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솜틀집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는 솜틀집. 솜틀집이 사라지면 그 따뜻한 정마저 사라져가겠지요. 구기자와 고추로 유명한 청양. 한 개읍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양군의 인구는 3만여 명. 모두 31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그 적은 인구수만큼이나 승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승객이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여전히 폐차 직전에 다 낡은 버스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낡은 거를 매장받았어요? 아, 쫄병이 그렇죠. 썩다고 지가 뭐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뭐. 쫄병이라 그래요? 네. 아유, 물 튀는데. 이번에도 1월 1일 물 이거 받았어요. 아니, 예? 1월 1일부로 이거 받았다고. 그전에는 못 하시고. 스페 타고. 아, 스페 하시다가? 그러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겠네요? 16개월 됐어요. 16개월. 아, 그러니까 이제 16개월 되셨기 때문에 이 낡은 차를 받으신 거구나. 그렇죠. 아, 이것도 못 받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속하단데. 아, 이것도 못 받은 분도 있어요? 아, 스피아들. 스피아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서 남의 차 하는 거 아니야? 남의 차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고생하셨네요. 이 차 그렇죠. 받기까지는. 그렇죠. 그래, 이 차도 아주 갈고 닦는구나. 아, 비겨요. 그래. 9년 가까이 쉬지 않고 시골길을 달려온 시내버스. 상처투성이인 이 낡은 시내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고수패 있는 거 이런 잘 경입도 고수패만 잘 보면 무조건 교수패만 잘 보면 잘 쓸 수 있게끔 되니까. 알겠습니다. 청양 시내버스의 홍일점 기사 김용미 씨. 입사한 지 한 달, 숙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추 같은 거 식으면 축협 앞에 가서 내린단 말이에요. 시장 앞에. 그거 보고 해야 되고요. 오늘 19일. 16? 17? 처음으로 왔어요. 서해안교통에. 아, 여자분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배우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또 여자분이라 상세한 게 있어가지고 섬세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더 좋아하시더라고. 상냥하고.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한 달쯤 됐어요. 이제 다음 달에서부터는 이제 노선을 다 견학하고 난 다음에 승무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향이 청양이에요. 남양이요.
아, 그 여기 청양에 오시게 된 게 어떻게 고향? 엄마가 나이 드셨는데 혼자 조카들하고 계셨길래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앞으로 계속. 그래서 청양교통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오신 김에 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구나.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시골길을 다니니까 옛날 다 다니던 길. 그렇죠. 옛날 다니던 길인데 이제 포장만 됐을 뿐. 그리고 조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코스가 어떻게? 오늘은 지금 아침에서부터 부여를 갔다 와가지고요. 외산면 갔다 와서 외산 무량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예산 11시 50분 차를 갈 시간입니다. 11시 50분에 출발하려면 때에 이른 점심 식사를 해야 합니다. 버스 기사들의 점심 식사 시간은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저녁 식사는 4시 30분부터 때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버스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며 고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또 우리 충청남도서 여자 기사가 이쪽으로는 서해안 쪽에는 처음이거든. 처음이세요? 예, 여자. 한참 많이 타셨어? 아니 운전수를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딴 차로 가고 그러셨구만. 별게 없었겠게 사장님. 우리 병원 나왔다 가시는 거야? 한전대군이 저기 하루 집니. 어떻게 다 아셔요? 아, 차를 맨날 타니까 운전수도 알지. 그냥 말 말고 또 있어. 또. 한 동네 같으네요, 저거. 예, 잘하셨어. 아, 나 걸어가야 하는데도 집이가장도 갖다 줬다니까. 그러니 누가 그래요, 운전수가. 집에까지도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이네요. 응. 아니, 내릴 때가 한참 가야 해요, 거기도. 그런데 갖다 주더라고. 어느 마을 사시는 거예요? 나 광암 도마제라는 데 다리 건너서 살거든요. 저 무슨 면? 도마제. 응곡면 광암. 예, 응곡면 광암. 응곡면 광암. 예.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데려다 주시고. 예, 그냥만이. 시골 분들하고 다 가까워서 어느 동네 살아 다 아세요? 그럼 다 알죠. 버스 운전 경력 한 달에 불과하지만 나름 익숙한 솜씨를 보이는 김용미 씨. 직접 운전하시는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지켜보는 게. 예, 지켜보는 게. 뭐 옛말 있잖아요. 요 운전 가르쳐준다고 이혼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물론 뭐 여기 제가 쳐다보면 다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그 기사님이. 고참 기사의 후한 점수에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청양이 고향인 김용미 씨. 그녀에게 버스는 시골길을 오가는 단순한 버스가 아닙니다. 고향 동네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달리는 고향 버스이기도 합니다. 청양 장날이 돌아오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시골 할머니들을 맨 먼저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억척스럽게 농산물들을 낚아채갑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장에 내다 팔 농산물을 도매상에게 소개해주는 중간 상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전문 상인들은 아닙니다. 거래하는 물량은 한두 다발, 소개비는 고작 1-2천 원에 불과합니다. 아니 갖다 주나 마나 꽃으로 돈 샀는데요. 여기 이게 찡겨가지고서 나왔다고. 누가? 아이고 제가. 그래서 아들이 그만하라게도 나이 먹어서 그만하라게도 내가 나오면 이렇게
이런 거 사고 돈이라도 왔다 갔다 오고 하면 손을 벌면 좋고 그 운동하고 좋다뇨. 이게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왔다 갔다 이 운동하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라도 끌어야 돼요. 70 됐어요? 80거나 돼요. 예? 80에 88. 78? 아니야. 이제 80이야, 이 언니. 아, 2살 깎은 거예요? 예. 아니 이 양반이 분회장이야. 예산에서 얼마나 이거 추억이 보고 나이 먹었어도 분회장이야. 내가 동네 마을. 분회장이세요? 마을. 어느 마을? 용마리 1구 남양면. 그러면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용마리 1구에 사세요? 예. 거기서 부녀회장? 예. 근데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고추를 사서 예. 또 냉기고. 어디에다? 저기 가게다가. 이시 저가서 사야지. 가게에다? 예. 아저씨 저 가게 저가면 사진 찍는 거 많아. 그러니까 가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느 가게예요? 우리 가보세요. 조그마한 고추전 있어요. 차여전만 하면 그래도 직진 쭉 가. 근데 지금 고추들 다 내고 고추만 탁들 있어 지금. 사람은 많아 거기 가면. 시골길을 한 바퀴 돌아 터미널로 돌아온 버스는 다시 노선을 바꿔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한 코스를 운행하는데 짧은 노선은 1시간, 긴 노선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10회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2만 원짜리 물기를 구입하시면 뭘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밥. 네? 한밥. 이게 다 뭐예요? 한밥이라니까. 티밥. 티밥하고 떡 튄 거. 떡 튄 거. 이거 전부 다? 아. 애들이 많으니까 미용실. 다시 미용실 가시는 거예요? 네. 티밥 가지고 찾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다 원정리. 원정리. 온. 부여가는 때. 명절이나 장날이 돌아오면 버스 터미널 부근에 자리한 미용실은 시골 할머니들이 독차지합니다. 늘 일손 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머리 스타일은 파마 머리. 어디서 오셨어요? 저 외산면이요. 부여군 외산면이요. 아, 부여에서 청양까지 오셨어요? 네, 아니요. 부여에도 요 넘어가 부여군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왔어요. 요 방곡에 넘어가 부여니까요. 예. 가까워요. 청양하고. 얼마 만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2달 만이에요. 아, 2달 만에? 네. 파마하고 염색하고? 네. 시골 이렇게 장날이면 많이 오시나요? 장날이 조금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시장 보러 오는 김에 머리 하시니까. 예. 그 머리 그 하시는 파마 유형이 똑같나요, 되게? 거의 비슷하죠. 시골 분들은. 예.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하는 파마 머리? 예. 오래 가야 되고 안 풀려야 되고. 파마가 이쁘게 잘 해드리면은 금방 풀렸다 그래요. 보기 좋게 이쁘게 해드리면 금방 풀렸다 그러니까 잘 나와야 뻐글뻐글해 잘 나왔다 그러시죠. 여기 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야 확실하지. 아, 오래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저기 누군가 가라고. 그러니까 시골 파마는 도시 파마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저 여기 앉으신 분들 말씀 잘하셔요. 이분들한테 여쭤보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저런 기계 쓰는 게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데 또 다른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아이고 머리 일이 좀 열한차로 끝까지 늦게 오냐고? 사주분 차로? 나 그때 중간에 아니요 11시 10분부터 나 있는 여기 10분째 아직 멀었어. 별로 안 가는. 11시도 안 됐어. 여기 언니 사진 찍어. 왜? 오늘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예?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냥 싱글로 왔어요. 머리하러? 아니 머리는 여기 하고 왔어. 여기서 한지 얼마 안 돼. 근데 왜 그냥 오셨어요? 찬이 창고로 왔죠. 뭐 샀지 그런데. 여기 성산찬이 와 그러면.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 다섯 넘었는데. 머리 손질을 다른 날로 미룹니다. 파마머리에 염색까지 해주는 미용사 구유순 씨는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입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머리를 손보는 할머니들. 미용실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미용 경력 40년의 구유순 씨. 청양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시골 할머니들을 상대로 미용실을 운영한 지 10년째. 이제 청양 할머니들이 남 같지 않습니다. 열일곱 대의 청양 시내버스 중에 6대는 소형 버스. 해가 거듭될수록 승객들이 줄어들고 있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형 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골 버스의 단골 승객은 학생들과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시골 노인들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오세요? 예. 그 저기 할머니하고 잘 아세요? 앞에 할머니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예. 어느 동네예요? 마티 2구. 마티 2구? 버스를 한 번 놓치게 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시골 버스. 청양 시내버스는 승객이 비교적 많은 노선은 1시간 간격, 승객이 적은 산간 오지는 3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골 마을. 중풍을 앓고 있는 정옥란 할머니의 마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성취하는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텔레비 나오게 생겼네. 10년 넘게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운동기구입니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가지 마시고 거기서.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해야지. 주변 사람 도움 없이 할머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운동기구. 할아버지의 운동기구 덕분에 굳어가는 몸을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할머니입니다. 물건 들고 내리고 하는데 요 줄로 하면은 개북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던 거예요? 우물 물질고 하는데 푸고 하는데 옛날에 쓴 거지. 옛날에 우물 풀 저기 바가지. 우물 풀 때. 예, 그때 사용하던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피라미드식으로 사각이 요 길이 8-8간디가 똑같아 길이가. 그렇게 해서 기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피라미드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아, 그 원리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원리로 만드는 건데 마음이 내가 편하니까 편한 거야. 이거에서 뭐가 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게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첫째야. 내 마음이 죽는다 하면 죽고 산다 하면 살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가 만든 운동기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운동기구는 할머니의 굳어가는 손가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돈이 굽어서. 자꾸 이제 꺾어지는구나. 손가락을 앞으로 옆으로 빼가지고 해야 되겠어. 평생 일 속에 파묻혀 살아온 할머니. 손이며 발이며 허리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 해보세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여러 가지 해도 힘들어. 아주 그냥 노다지 굳어도 힘들어. 이것은 손 운동하는 거 이렇게 자연 그대로. 손으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쥐면은 이거 운동되잖아, 손쌤. 나뭇가지가 그대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목 운동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운동이 된다고. 그래서 맹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입니다. 할아버지는 몸 운동과 더불어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 운동기구를 만들고 그 운동기구를 통해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설 무렵이면 신창국 씨는 터미널 대합실에 연탄 난로를 피웁니다. 신창국 씨는 터미널 관리자가 아닙니다. 대합실에서 매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수포하시면서 대합실 이거 연탄불도 피우세요? 아니 이제 연탄은 사무실에서 같이 사고요. 네. 세고 여기나 거기나 세를 제가 내고. 아 근데 연탄불 네, 연탄 관리요. 네, 관리. 대합실 담당을 해주시는구나. 네. 수포하시면서. 네. 예, 몇 년 되셨어요 여기서? 한 20년 넘었지요. 아이고 오래되셨구나. 예. 그래서 매일 몇 시쯤부터 이렇게 연탄을 피우세요 그러면은? 한 아침 8시 한 40분경에 나와요. 왜냐면 연탄 때문에 요즘은 여름에는 또 밝으니까 일찍 나오고 겨울은 어두워도 연탄 때문에 가르려고 일찍 나와요. 아 손님들 오시니까 예, 미리 갈아놔야 돼. 대합실에 피워놓으시는 거예요? 예. 청양시내버스 매표소, 하절기와 동절기, 계절에 따라 버스 시간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매표소에서는 더 이상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표를 이제 사람을 두고 팔았어요. 얼마씩 여기서 주고 사람을. 근데 지금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람을 두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표가 없이 현찰로 하고 여기서 그냥 카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팔지. 그리고 이제 표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말은 여기서 하고. 네. 그래가지고 표를 여기서 내주고 보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원래 맞질 않으니까 타산이. 그럼 이걸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연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 연탄 창고로 쓰고 계세요? 네.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하나 둘 연탄 난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른 아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어디를 가세요? 산에 가요. 약초 캐러. 약초 캐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복을 이렇게 입고 가지. 아. 양반 왜 사진 찍는데야? 약초는 어디 가서 캐세요? 산에 가 캐죠. 어느 산? 지금 장곡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네. 지금 화산으로 가려고 그래.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높은 산에 못 가니까 우슬뿌리, 한강치뿌리, 우슬뿌리? 뿌리를 예, 그런 걸 캐요. 우슬뿌리, 한강치뿌리, 창출, 잔대 이런 거 그런 거 다 캐요. 약초라는 건 다 캐고 있어요. 아 얼마나 약초 캐셨어요? 약초 캐신지? 예, 옛날부터 이제 젊어서부터. 몇 년이나 캐셨어요? 그걸 어떻게 몇 년이라고? 젊어서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젊어서 넘으셨어요. 젊어서부터 했지. 80이 넘으셨어요? 예. 약초 캐서 건강하신가 보다. 예? 그러면요. 무슨 길 사세요? 저 보령서 살아요 우리는. 보령? 예. 보령에서 오신 거예요? 아침 일찍? 보령 소나 소양리 소리꾼. 한번 가보세요. 우리 보령 청라. 소양리. 가만 있어봐요. 차차 한잔 해야지.
버스가 출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약초꾼 할머니들에게 시내버스는 운전기사 딸린 자가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버스는 약초꾼 할머니들이 원하는 산 깊은 마을을 찾아갈 것이고, 할머니들은 이산저산 떠돌다가 늦음하기 이 버스를 이용해 다시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수명은 9년. 9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버스다 보니 점검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첫차 8시 10분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8시 10분부터 고장 갔다고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고치고 또 나가고 또 그러죠. 제가 지금 여기 입사한 지 한 10년 됐고요. 10년 정도 됐는데, 뭐 그동안에 뭐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오래 할 사람이 없어요. 일이 힘들고. 그래서 뭐 일찍 그냥 그만두고 가고 지금까지 혼자 하고 있어요. 그 미니버스가 지금 청양 같은 지역은 손님이 아시다시피 손님이 없잖아요. 별로 시골 동네 들어가 봐야 평일날은 뭐 노인분들 한두 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청양은 미니버스가 딱 적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청양이 산악지역이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17대의 시내버스를 감당해야 하는 정비반장 김기철 씨. 운행 도중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 아침 첫 차에서부터 저녁 막차가 들어오기까지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버스 터미널. 주변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지만 청소하는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조성동 조합장처럼 잠시 일손을 쉬고 있는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수익금 가지고는 자세히 운행이 안 되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행하다시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비사도 단축하고 2명씩 있었고, 또 옛날에는 청소는 아주머니까지 다 이렇게 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인원을 감축을 한 거죠. 그러고 저희 기사들 스스로 주차장은 많이 이제 청소 개개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또 저 역시도 시간 나는 대로 또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경비를 줄여가면서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들이 그 벌어오는 그 수익금 자체가 기름값도 못 버는 수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겁내기 어렵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5진호선은 운행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실정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소한 데서부터 기사들이 솔선수범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불강력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 내 안전사고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일어나는 일이 좀 안타깝고 그래요. 청양교통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합실 매표소를 폐쇄하고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형버스에 비해 유지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소형버스를 늘려나가고 임직원들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를 뭐 전체 회사 쪽이나 근로자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분규나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거기에 침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근로자 역시도 그 부분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됐으면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출도 줄이고 사고도 줄이고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됐으면은 회사 경비를 안 나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도 느끼고 기사들 연령대도 그렇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많이 두고 있죠. 버스 회사 운영이 어렵다 보니 기사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쉬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시골길을 한 바퀴 돌고 오면 10여 분 정도 쉬었다가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볼일보러 오셨어? 아니 올케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요 지금은 나령은산 부여가고요 이따 갔다 와서는 중목리하고 덕다리 지룰 그쪽으로 가요. 거기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죠 그쪽도.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운행표부터 확인합니다. 정상 먼저 가야 돼. 고참 기사들이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오늘은 지금 부여 가야죠. 부여 갔다가 와서 또 정산 쪽으로 넘어가서. 네. 예. 오늘 하루 종일 담당하시는 예. 어때요? 저기 여자분이 혼자라서 그런데. 그래도 좀 잘하고 또 예, 괜찮아. 홍일점이라 우리 청양교통 홍일점이라 굉장히 참 좋아요. 앞으로 청양교통에 이 마스코트가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요. 예. 다른 손님들 좋아하시고. 손님도 좋아하시고. 예. 자 안전벨트 킥. 초보기사 김용미 씨. 첫 단독 운행이다 보니 고참 기사들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오른쪽 방향 지시도. 됐어요. 수고하세요.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전에 트럭을 몰고 다녔다는 김용미 씨. 이제 고참 기사들 도움 없이 홀로 시골길을 나섭니다. 시골 노인들의 전용 버스나 다름없는 청양 시내버스. 그동안 고참 기사들이 그래왔듯이 초보 기사 김용미 씨 또한 버스를 통해 시골 노인들과 끈끈한 정을 맺어나갈 것입니다. 시골 곳곳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청양 읍내로 장보러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읍내 볼일을 다 보고 나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시골 노인들이 읍내를 오고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 청양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청양 시내버스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터미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줄어들어 힘든 시간을 달리고 있는 청양 시내버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골 노인들의 발이 되어 오늘도 상간오지 곳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